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시간. 자, 추론적 읽기를 할 거야. 추론적 읽기 뭐냐면 글에 드러나지 않는 사실, 숨겨져 있는 사실까지 자기 문장이라든지 문맥, 자기 경험, 배경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찾아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추론적 능력이야. 지금 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시간 이거 갖고 우리 추론적 읽기를 해볼게. 자, 일단 제목에서 어떤 느낌 드니? 속도의 강박증이래. 강박증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지? 이 속도 때문에 속도 빨리 해야 돼. 이 속도감 때문에 신체도 막 그게 따라서 춤을 춘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어떤 거였냐면 이거 교사용 거야, 교사용. 교사용을 니네들 적는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제시해줬어. 그래서 적을 건 별로 없을 거야. 잘 들어, 알았지? 자, 제목 자체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겠지, 그지? 빠른 속도와 하여튼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속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그에 이끌려 다니는 현대인의 모습에 대한 내용일 것 같지, 그지? 그런 것 같고,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 움직이는 모든 것은 속도를 갖는다. 이 속도가 이 글의 중심 화제지. 속도란 무엇인지, 속도란, 자, 움직임의 속도고, 살아있으면, 속도는 움직임의 속도래요. 그리고 살아있음의 속도다. 어디선가 5년에서 8년 정도 사는 토끼, 그리고 80년을 사는 인간, 그리고 200년을 사는 항소거북도 평생 쉬는 호흡수는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대. 자, 대신 토끼는 인간보다 10배는 빨리 숨을 쉬고 거북이는 인간보다 2.5배 느리게 숨 쉬는 것이라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끼가 동작이 굉장히 빠르지. 동작 빠르고 거북이는 느릿느릿한 걸 보니까 아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데 8년 정도 사는 토끼는 우리 80년 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살아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요건 평생 쉬게 되는 호흡수를 서로 다른 속도로 소화해 난다는 뜻이고, 요런 토끼 얘기, 그 다음에 항소거북 얘기하면 뭐가 되니? 흥미가 유발되지, 그지? 자, 흥미가 유발되고요. 빠른 사람은 빠른 만큼, 빨리 죽는 애들은 그만큼 빨리 뭔가 행동하는 것 같다. 이 얘기지, 그지? 자, 움직임의 속도. 우리 속도란 움직임의 속도고 했지. 움직임의 속도. 이는 단지 행동의 속도만 뜻하지 않다. 움직임의 속도는 일단 행동의 속도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있고요. 행동의 속도도 있고요. 밑에 보면, 자, 행동의 속도도 있고, 지각의 속도도 있고, 지각 느끼는 거. 그리고 생각의 속도도 모두 포함하는 게 움직임의 속도라는 거야. 우리가 맨눈으로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이게 지각하는 거지, 지각. 그지? 꽃 피는 속도와 우리의 지각 속도의 간에 간극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꽃 피는 것은 아주 느리게 피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보니까 그걸 못 본다는 거고, 지각뿐만 아니다. 생각도 속도를 갖는다. 그러면 속도는요, 행동의 속도도 있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 지각의 속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속도가 있다는 거야. 지각이나 발걸음보다 생각의 속도는 훨씬 더 편차 크다. 뭐가 제일 생각의 속도가 훨씬 차가 더 크대요. 개인차가 더 크다는 소리겠지. 자, 속도와 타이밍. 함께 산다는 것. 타이밍. 자,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것이래. 함께 산다는 것, 서로 속도를 맞춰주는 것. 그림그리의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속도를 맞추지 않고는 함께 행동할 수 없고 함께 대할 수 없으며 함께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속도 우리가 엄마들 봐봐. 엄마들은 아이들 속도에 맞춰주지, 그지? 천천히 걷고
그리고 아이한테 맞춰가지고 하지, 그지? 그러면 개체마다 상이한 움직임의 속도가 있는데, 요게, 자, 이 속도를 맞추는 걸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니? 함께 산다는 것이라 그랬지. 속도를 맞추는 거 함께,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함께 생활할 수 있다. 그지? 물론 속도를 맞춘다는 것이 숫자로 표시되는 어떤 크기를 같은 값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같은 값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고요. 각자의 신체와 영혼마다 각기 다른 속도가 있기에, 자, 신체와 영혼마다 다른 속도가 있다. 그것을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 일치시키려는 거, 이거 아니야. 일치시키는 거 아니고, 일치는 자기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된다.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이를테면 걸음이 빠른 이가 같이 가는 느린 이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맞추는 것이고, 그렇죠? 빠른 사람이 맞춰줘야지. 느린 사람이 빨리 가기 힘들어도 빠른 사람이 느리게 가는 게 괜찮잖아, 그지? 그러기 위해 완급을 조절하는 거, 속도를 조절하는 거, 속도를 맞춘다는 거,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지, 배려, 그지? 안 그러면 앞서 갔다면 기다려 주는 거. 자, 느린이의 속도를 맞추는 거고, 앞서 갔다면 기다려 주는 거. 느린이도, 그래, 느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더 빨리 걸으려고 하는 거지. 느린이도 평소보다 빨리 걸으면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 이게 속도를 맞추는 거고, 이렇게 해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속도를 맞추는 거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함께 생활하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것이고, 그러면 속도를 맞추는 것은 뭘까? 이게 지금 연쇄법이 사용됐다, 전체적으로, 그지? 연쇄법이 사용되었고, 속도를 맞추는 것, 함께 사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것이고, 그러면 속도를 맞추는 건 리듬을 맞추는 것이래. 속도를 맞추는 건 리듬을 맞추는 것이고, 몸의 리듬, 영혼의 리듬, 말의 리듬, 생각의 리듬. 리듬은 박자와 달라서, 자, 리듬하고 박자는 얘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지? 하나의 박자 안에서 다른 속도의 움직임을 허용한대. 자, 하나의 박자 안에서 다른 속도가 있는 거래. 다른 속도가 있는 것이고, 다른 속도를 갖는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리듬이다. 그러면서 예시를 오케스트라를 든 거야.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교향곡의 같은 소절을 연주할 때 현과 목관, 금관, 타악기는 각각 다른 속도로 연주하지만 하나의 리듬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리듬을 맞추는 것이고, 그건 한 박자 안에 느리고 빠른 게 같이 있는 건데, 그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지. 오케스트라처럼 하나의 소리 안에 상이한 속도들이 공존하지만 상이한 속도들이 공존하지만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가 하나의 박자 안에서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박자하고 리듬은 같은 게 아니다. 그리고 리듬을 맞춘다는 거 봐.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춘다는 것이고,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리듬을 맞춘다는 것이고,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 응답하는 것이래. 역으로 응답하는 능력이란, 그러면 응답하는 능력이란 리듬을 맞추는 능력이고, 거꾸로 말하면, 자, 리듬을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응답은 응답이 아닌 것이 된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변속 능력. 변속은 뭐야? 속도를 바꾸는 능력이지, 그지? 누구도 혼자 사는 법은 없기에,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살면서 만나는 이웃과 하는 것? 이웃과 리듬을 맞추는 것. 산다는 건 리듬을 맞추는 것. 농부는 대지의 변화에 소와 벼의 움직임에 리듬을 맞춰야 하고, 노동자는 벨트 큰 배의 속도에 신체의 속도를 맞추어야 한다. 산다는 것은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속도에는 허용되는 리듬의 차이가 큰 여유 있는 속도가 있고, 그게 아주 작은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가 있다. 속도에는 여유 있는 속도가 있고, 그리고 리듬의 차이가 작은 아주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가 있대. 그러기에 속도와 리듬은 삶의 단면이다. 삶의 한 모습이야. 자, 속도와 리듬은 삶을 보여주는 거야.
삶의 단면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속도와 리듬이라는 거야. 나의 속도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다. 즉 나에게 요구되는 속도는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의 속도와 내가 사는 속도의 내가 사는 세상의 속도 간에는 되게 작지 않은 간극, 그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 간격이 크면 그 차이가 내 삶의 속도하고 세상의 속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게 크면 불편한 거야. 불편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빨리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느리게 천천히 가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야 문제 빨리 풀어 이러는데 빨리 안 풀고 천천히 풀면 선생님하고 갈등 있잖아 그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지 그지. 선생님이 빨리 풀어 하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고 내 속도는 어떻게 느리시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편함과 불화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속도보다 내 삶의 속도가 느릴 때,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때가 더 이제 힘들지. 그러니까, 문제 빨리 풀어. 야, 문제 빨리 풀어. 20분 안에 풀어. 그러는데, 그보다 더 빨리 풀면 별로 갈등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1시간에 풀고 이러면 더 갈등이 더 심하고, 더 불편하고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빠를 때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느릴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물론 빠름이 악덕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빠름이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지. 그것이 미덕인 것만은 아니듯이, 자, 그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그것이 또 악덕인 것만은 아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속도가 있어.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때마다 빨라야 할 때는 빠르고 느려야 할 때는 느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변속이 필요하다. 다만 느린 것은 빠른 것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그렇지, 느린 것은 빠른 것을 따라잡을 수 없지. 빠른 것은 느린 것만큼 느리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다는 것을, 자, 빠르다 이게 능력으로 인정받고, 느리다 그러면 자 무능으로 간주되기 쉬워요. 왜? 빠른 걸 좋아하잖아. 자,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을 못 따라가. 못 따라가니까 능력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빠른 것이 속도에 맞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야.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얻으려는 노력이 대체로 문명의, 자, 빠른 속도를 얻으려는 능력이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었대. 그러면 문명이 발달된 나라는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공학도, 스포츠도, 교육도, 경제도 좀 더 빠른 속도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자, 이게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는 거야. 심지어 예술도 그럴 때, 예술은 좀 느리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예술도 막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비르투오소 탁월한 기교의 연주자를 얘기하는 건데, 의 전통이 강한 서구 예술의 전통 덕분에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도 기타리스트도 좀 더 빠른 연주 속도에 인생을 건다. 하지만 자, 우리가 빨리 막 연주하고 막 손가락이 피아노가 사사사 움직여 안 보일 정도로 와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술에도 속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하지만 예술이 빠르기만 한 연주는 예술이 아니다. 묘기야. 자, 그는 스커스에 지나지 않고 감속할 줄 모르는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는 살인기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빠른 속도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부감이 드러나 있는 거야. 속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변속 능력,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 빠를 땐 빠르고 느릴 땐 느리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휴식의 속도와 일의 속도, 연인의 속도와 친구의 속도, 성인의 속도와 아기의 속도에 맞추어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능력이 감속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속도의 강박증. 빨리, 좀 더 빨리. 일상어가 된,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미친 가속의 체제다. 미친 이래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지, 그지?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뭐 하고 있니? 이래 빠름을 요구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지? 빠름이 우리는 빠르면 미덕도 아니고 악덕도 아니지, 그지? 근데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되고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되고 그런 사회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속도에 올려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말려 자신의 속도를 잃고 달려가고 있다. 속도의 자연학과 손잡은 능력의 윤리학. 빠른 게 능력이 되었다는 거야. 봐. 자연적인 속도를 능력과 연결하여 빠른 것이 뭐한 거? 유능한 거. 느린 것이 뭐한 거? 무능한 거. 이렇게 간주되는 사회 분위기야. 윤리학에서 속도는 단지 미덕이나 능력이 아니라 의무와 강박이 된다. 살아남으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빠름이 의무와 강박이 됐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 미친 속도의 강박증, 이거 극단적인 언어라 사용했다 그랬지. 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미친 속도의 강박증, 이거 절대 긍정적으로 안 봐지지, 그치? 그래서 비판하는 거야. 미친 속도의 강박증을 말하면서 자본을 말하지 않는다면 자본하고 연관이 깊다는 소리지. 치명적인 누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를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와 연관이 있다. 돈과 연관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속도의 미덕을 강박으로 바꾸고 속도의 사활을 그는 것은 외적인 강제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만든 것이 자본이야. 이렇게. 자, 빠른 속도를 중요시하게 만든 게 뭐야? 돈이라는 거야. 돈. 빨리 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인 거야. 시간은 돈이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갔지. 맞지?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 시간은 돈이라는 말은 어느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윤리적 명제가 아니다. 이거 윤리적 명제가 아니라는 거야. 인디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이 돈이지만 인디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인디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고용 시간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관계에 기인한다. 뭐와 관련됐다? 자본주의와 관련됐다. 자, 그래서 미친 속도에 대해 말하면서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때문에 더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거야. 자본주의 이전에는 서구에서조차 시간을 돈으로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빌려준 시간을 비례해요. 대부금의 이자를 받던 고리대금업자 또는 상인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리대금업자 얼마 며칠 빌려줬으니까 돈을 얼마 받아야 돼.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야.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시간만큼 돈을 지불한다. 8시간 고용해놓고 1시간 놀린다면 1시간치 임금이 그냥 버리는 것이다. 고리대금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돈이라는 말은 하다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글자 그대로 시간이 돈이다. 자, 글자 그대로 시간이 돈이 되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도 알바 같은 거 하면 어떡해요? 시간당 주잖아. 시간당,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 되는 거야. 이게 뭐 그냥 시간이 돈처럼 귀중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말 그대로 이꼴 돈이 되는 거야. 시간이 돈이기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빠를수록 돈이 된다. 속도가 돈인 것이다. 점점 빨라져가는 벨트 컨베이어의 속도를 따라가다 미쳐버린 모던 타임스 영화 옆에 있어. 찰리 채플린이 나온 거야. 자,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컨베이 이렇게 옆에 있잖아. 돌아가는 거잖아. 그 속도를 높이고 이러한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이 결국 소외된다는 얘기가
모던 타임스의 내용이야. 영화 내용이야. 그 내용이 찰리 채플린이 시간이 막 쫓아가다가 결국 컨베이어 안에 이게 갇혀버리거든. 그게 결국 가장이 아니라는 거야. 현실이 영화 속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만큼 빨리빨리 요구한다는 거야. 우리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내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는 소비 또한 이제는 미친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속도를 갖게 된다. 자, 내가 사서 소비하는 것도 속도를 느끼게 한다는 거지. 미친 듯이 빠르게 생산되는 상품들은 미친 속도로 팔지 않으면 자본을 파멸로 몰고 간다. 그러니까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속도 미친 속도가 강요되는 거야. 휴대전화는 2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 자동차는 3, 4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 사물의 생존 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미친 소비의 속도가 우리 감각을 유혹하고, 자, 미친 소비가 엄청 속도가 있게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감각을 유혹하고 그런 식의 감각적 삶을 강요한다. 우리는 대개 그 속도를 따라가며 산다. 그 속도감 속에서 세상을 본다. 한 철학자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속도의 파시즘은 독재 정권이거든. 이게 속도가요. 가속에 대한 속도에 대한 현대인의 열광이나 맹신을 속도의 파시즘이라고. 무조건 이게 좋은 거야. 빨리빨리 하는 게 무조건 좋게 된 거야. 그걸 갖다가 속도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야. 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빠른 속도의 속도 그 자체는 미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나 따라가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어, 이게 속도가 빠른 속도 그 자체야. 앞에도 그렇지. 미덕도 아니고 악덕도 아니라 그랬지. 근데 이게 강박이 된 거야. 강제와 강박이 되어가지고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는 파시즘적 사회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던 간에 지금 속도란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라는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자, 요게 속도에 대한 강박이 외부 강요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낸다는 거야.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혼도 미친 속도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잠깐만, 맨 밑에. 이거 있구나. 그냥 넘어가 버렸네. 내 영혼의 속도, 자신의 속도라는 것이 있을까? 자, 자기 신체 속도, 자기 영혼의 속도 같은 것이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속도가 원래부터 따로 있기보다는 자신이 살면서 익숙해진 것이 자신의 속도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신체와 영혼은 100년 전 사람들의 속도를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자, 100년 전에는 어떻게요? 아주 천천히 살았으니까 그 삶을 본다면 우리가 아주 답답해 할 거라는 거지. 100년 전에는 교통수단, 내 속도, 정보의 속도 등이 모두 현재보다 느렸기 때문에 아주 답답한 거야. 그러나 자신의 속도라는 말은 무언가를 지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속도는요, 내가 완급 조절하는 거지. 빨리 할 때는 빨리 하고, 좀 휴식을 누릴 때는 휴식을 취하고,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속도야.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 우리 꼭두가시 인형 같은 거 봐봐. 막 줄에 매달아놓고 사람이 조절하면서 춤을 추잖아, 그지? 그러면 그 인형이 추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게 이제 빨리빨리 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인형에, 아니, 실에 매달린 인형 같다고. 자,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닐 것이다.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여기 봐봐. 자신의 속도를 가질 때 춤이 되고, 실에 매달려 추는 춤은 춤이 아니라는 거지. 자신의 속도가 아니고 세상의 속도에 맞춰가면 그거는 우리가 진정한 춤이 아니라는 거지. 자신의 삶이, 그리고 춤이 되고 자신의 삶이 되는 거야. 중력이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속도를 갖는 경우이지 자신의 속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중력에 끌려 추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대로 그 허공에서는 정지하듯 멈추었은 매야말로, 매는 이렇게 하늘에 딱 써 있는 것 같지, 그지? 이거는 자기의 의지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야.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그냥 그 꼭두가시 인형처럼 되는 거지. 때로는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 때, 이게 이제 자기의 속도를 갖기 위해서 속도에 대한 인식인 거야. 때는 정지해서 막 세상이 달려가지 않고 정지해서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출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결정적인 것은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변속 능력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세상의 속도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관성 속도에서 늘 막 빨리 돌아가는데 벗어나가지고 작은 이탈의 성분, 거기서 한번 벗어나 보는 거야. 벗어나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속도를 조절하는 거야. 그게 변속 능력이지, 그지? 속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변속 능력을 가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자기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글빛하면 편준통으로 밀고 가는 일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글을 쓸 때면 막 급하게 글을 쓰다 보면 막 편집통이 오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일부러 LP판을 걸어 놓는데, LP판 알지? 밑에 그림 있네, 그지? LP판 걸어 놓으면요, 이게 20분마다 그래서 내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 20분마다 음반을 뒤집으며 순탄하게 상승하는 작업의 속도에 일부러 정지를 일으키는 장애물을 끼워 넣는다. 막 급하게 글 쓰다가도 이게 이제 LP판이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되니까 20분마다 강제 휴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야. 니네 어때요? 지금도 속도 조절하고 있지. 딴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러지 않냐? 핸드폰 막 보고 싶고, 그지? 그리고 그 정지 시간에 일의 속도에 맞춰 가빠지는 호흡을 수습하여 안단테의 속도로, 그러니까 막 가빠지는 호흡을 수습한대. 그래서 안단테, 보통의 속도로 돌려놓고요. 그리고 요즘은 시를 일사 말른다. 그러니까 LP판을 그려놓기도 하고 시를 읽는데요. 자, 느린 시인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여백 속에 다른 속도,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한급히 써내려가는 글 사이에 다른 리듬의 글이 끼어들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변하는 리듬 속에서 나의 속도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를 읽고 LP판을 돌려놓고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요까지가 본문이고요. 옆에 기퉁이 안 봤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자, 62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지. 기퉁이 보자. 자, 이거는 수필이야. 자, 뭐 어떻게 읽으라고?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어떻게 추론하면서 읽는 것이고, 자, 중수필이고요.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예시적. 그리고 추상적이라는 뭐야? 우리 뭐 추상적이라는 거 우리 감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게 추상적인 거라 그랬지, 그지? 뭐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지? 자, 제재는 현대사회의 속도가 제재이고 빠른 속도만 강요하는 현대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빠른 속도만 강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미친 가속의 체계에서 자신의 속도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얘기하지. 추상적인 개념, 속도를 갖다가 연쇄적 아까 연쇄법이라고 했지, 그지? 뭐가 나왔니? 자, 산다는 것은 예를 들어보면, 자,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것, 속도를 맞추는 것은 리듬을 맞추는 것, 이러면서 그렇게 나왔지, 그지? 요게 연쇄법, 연쇄적으로 설명하면서 구체하였고, 비유 나왔고, 예시 나왔고, 자, 비유와 예시는 뭐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속도와 관련된 친숙한 대상 뭐 나왔니? 토끼, 거북이를 언급했지, 그지? 그러면 뭐 한다고? 흥미를 유발한다고. 자, 움직임의 속도는 어떤 거야? 행동의 속도고, 지각의 속도고, 생각의 속도야.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지니는 것으로 각자 서론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옆에 함께 산다는 것이 뭐였지? 속도를 맞추는 것이고, 속도를 맞추는 것은 리듬을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리듬을 맞추는 것은 속도를 맞추어 응답하는 것이고, 이게 함께 산다는 의미야. 이게 뭐야? 연쇄적이라는 거지. 이웃과 리듬을 맞추기는 것이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지. 자,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지, 그지? 그래서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속도를 맞추어 상황을 말하는 거야. 맞추어야 하는 상황. 혼자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딴 주변 환경과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넘어가자. 자, 삶에 필요한 변속 능력. 변속은 속도를 바꾸는 능력이지, 그지? 그때그때 필요한 속도가 달라지, 그지? 그래서 가속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가속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낮추는 감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속도에서 중요한 것은 빠름의 정도가 아니고 상대와 리듬을 맞출 수 있는 변속 능력이고, 자, 빨리빨리 좀 더 빨리 이게 일상화가 된 모습 떠올려보자면 선생님 맨날 반성해. 니네 뭐 맨날 빨리 풀어 이러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속도의 강박. 밑에 또 있나? 지금 그냥 하는 거 맞나? 없지? 그 다음에 속도의 강박증은 미친 가속 체제에서의 속도가 미덕이나 능력이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게 강박 및 외적 강제로 됩니다. 왜? 자본주의에서는 속도가 빨리 해야지. 물건을 만드는데 빨리 해야지. 성과가 있고 또 뭐 알바 같은 것도 할 때 빨랑빨랑 하는 사람 좋아하지, 그지? 느릿한 사람 안 좋아하지, 그지? 그런 사람은 안 써요. 그래서 속도가 강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모던 타임즈 내용이 영화가 밑에 있고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속도를 지니는 방법은요. 속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세상이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변속 능력은 강요되는 속도에서 벗어나 나는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자신의 속도를 만들 수 있다. 자, 시간의 여백이라는 것은
대시간의 여백이라는 표현에서 담긴 의미는 어떤 일을 할 때 속도를 조절하여 가빠지는 시간의 속도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갖는 것. 이게 시간의 여백이다. 자, 이 글의 짜임은 LP판하고 설명이 옆 나오고 이거 수필이잖아. 처음, 가운데, 끝. 자, 수필의 형식 보자. 수필의 형식은 수필의 특징이야. 형식이 아니고, 특징은요, 형식이 없어요. 누구나 쓸 수 있어. 여기는 중수필인데, 자, 경수필 같은 거는 일기 같은 경수필이 들어가. 누구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대중적인 글이고, 나는 여기 나오는 글쓴이가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글쓴이고, 소재가 다양하고, 개성적인 거야. 개성적인 거. 그래가지고, 자, 처음 부분에는 개체마다 다른 움직임 속도를 얘기하고, 중간 1, 2, 3, 4 내용을 보시고요. 끝에는 시간의 여백 속에 나의 속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끝을 마무리했다. 그 다음에 이제, OX 해봐.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각각 다른 속도지만 하나의 리듬을 형성하듯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도 하나의 박자 안에 일치할 수 있다고 본문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오고요. 느린 것은 빠른 것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문명의 방향은 느림을 지향하는 아니지. 빠름을 지향하지. 그지? 그래서 X고 오늘날의 사회는 생산, 유통, 소비 모두 속도지. 그지? 빠를수록 돈이 되는 가치를 만들어 사례를 미친 가속 체계로 만들었다. 맞고요. 강요되는 색상의 속도에 대해 우리는 변속 능력으로 그 속도에 맞게 자신의 속도를 높여가자는 게 아니고 그 속도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보면서 삶의 여유를 갖자는 거지. 그지? 속도를 조절하자 그래.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나까지 미쳐 돌아가지 말자는 거지. 자, 세상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 대조하고 있지. 자, 세상의 속도는 미덕과 능력으로 여기지는 빠른 속도.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게 미덕이고 능력이야. 그래서 누구나 따라가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었어. 그런데 자신의 속도는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결부된 속도로 세상과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크매거. 이거는 인디언 언가 같아. 얘는 시간이란 단어가 없어. 자, 그러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야. 인디언은 시계가 말해주는 인위적 시간에는 관심이 없다네. 또 무엇을 하든 시간에 구애받지를 않아. 만일 자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가정해볼세. 그러면 자네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시간이 언제까지 끝내라 이런 게 없는 거야. 자, 작업의 효율보다는 작업 자체를 더 중요시했어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시간 제약은 없어. 일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자연의 리듬에 기초한 생물적 시간이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이야. 자연에 기초한 생물학적 시간. 알곤키어, 이것도 인디언들이 쓰는 언어에서 시간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현상으로 묘사된다. 전통적 노인들에게 단풍이 될 때 이게 가을이야. 자, 가을이 시작되는 시간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 자연현상으로 단풍이 될 때와 같은 표현은 9월, 우리 9월 그러면 가을이네 이러잖아. 그지? 그러면 9월과 단풍이 될 때 그 차이가 확실히 다르지. 그지? 9월과 같은 표현보다 훨씬 의미가 크고 가슴에 와닿는다. 이거는 가을이 시작되는 시간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고 9월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단풍이 들 때 그거는 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 9월 이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없는 수학적 표현이고 그치? 그래서 인디언은 속도를 미덕이나 능력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거야.
가을, 그럼 9월이면 가을이야. 이거 없고, 그냥 단풍 될 때, 이때가 가을이야. 좀 느긋한 느낌 들지, 그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자, 자, 출연적, 이게 중요하겠지. 출연해보자는 거지. 그 생략되거나 되는 건 우리가 출연적 읽기잖아, 그지? 우리가 맨눈으로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하면 꽃 피는 속도와 우리 지각의 속도 간에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지각뿐만 아니라 생각도 속도를 갖는다. 지각이나 발걸음보다 생각의 속도가 훨씬 편차 크대요. 그러면 지각이나 발걸음보다 생각의 속도가 훨씬 편차 큰 까닭은 지각은 자 지각은 인식하는 것, 외부 어떤 현상을 갖다 아는 거지. 발걸음은 행동하는 거지, 이동하는 것이지, 그지? 특정한 기준이 존재해. 특정한 기준이 있다. 반면, 자, 생각은 내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특정한 기준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생각의 속도가 지각이나 발걸음보다 훨씬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더 차이가 크겠지. 그 다음에 우리 신체와 영혼은 100년 전 사람의 속도를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자, 왜 견딜 수 없겠어?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정보의 속도, 교통의 속도, 생활 속도, 이게 훨씬 더 100년 전에 느리고 지금 더 빠르겠지, 그지? 오늘날에 우리가 100년 전 사람들의 속도를 접하면 굉장히 답답하는 거. 우리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타면 2시간 반인데 뭐 옛날에는 뭐 2주를 걸리고 2주 뭐 20일을 걸리니 그랬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지? 자, 밑줄 친 부분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글쓴이가 현대사에 어떻게 바라보는지 긍정을 바라볼까 부정을 바라볼까? 부정을 바라보지, 그지?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빠르서 돈이 된대요. 속도가 돈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타임스의 찰리 채플린이 공경에 빠진 게 결코 가장이 아니래. 그래서 자,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른 속도의 사활을 거는 물질 자본주의 현대 사회를 영화 모던 타임스 공장과 같은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왜곡된 사회로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해요?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아이고 밑에 또 있나? 잠깐만. 없지? 다음 구절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를 추론해 보세요. 이 글을 쓴 의도를 추론해 보면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 응답하는 것. 속도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고 변성이에요. 속도 빨리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자, 속도 빠를 때 빠르고 느릴 때 느리고 그 변성 능력이 중요하고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 우리 영혼도 미친 속도로 치닫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 삶은 춤을 추게 된대. 그리고 삶도 자신의 삶이 된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친 가속의 체제에서 벗어나 이웃과 속도를 맞추고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자신의 속도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 이 글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준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